안녕하세요, 오신만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 몇몇 국제 커플 유튜버를 보고 일본 여자가 답이다라는 글들이 종종 보이는데 진짜 일본 여자가 답일까? 뭐 내가 외국 여자랑 연애를 해본 건 아닌데 그냥 내 주관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 정말 일본 여자랑 결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본 가깝고 요새 싸잖아요. 일본 가봐요. 이건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일본이 피지컬이 제일 딸린다고 생각해요. 내 키가 162예요. 한국에선 굉장히 작은 키인데 30살 쯤에 일본 갔을 때 내 키가 일본에서도 작긴 한데 일본은 나만한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나보다 커봐야 뭐 170대 초반, 160대 후반, 180대 남자도 있지만 한국처럼 흔하게 보이지 않아요. 저 때 도쿄의 긴자, 시노쿠보, 신주쿠, 아키하바라, 지방도시 야마가타를 둘러봤습니다. 일본에서도 내 키는 작지만 문제는 나만한 사람이 많으니까 주눅이 안 들었어요. 흔하게 보이는 일본 여자들 보면 한국 여자보다 못생겼습니다. 이 못생긴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좀 되게 개성있게들 생겼어요. 나는 해외 관광을 가면 관광지보다 로컬 분위기를 보고 싶어서 관광지를 벗어나 돌아다니는데 역세권을 돌아다녀도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는 일본 여자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설사 있다 해도 패션이나 화장법이 한국하고 틀리다 보니까 한국인으로 살면서 내가 느끼는 미인상하고 달랐어요. 내가 2019년에 오사카에 다시 갔을 때도 느낀 게 크게 변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때 평균 키가 더 컸을 수도 있지만 한국보다는 아직도 피지컬이 딸립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국제 커플들의 일본 여자의 외모는 일본에서도 흔한 외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국제 커플도 아내의 외모가 이쁘다고 생각하니까 유튜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도 내 친구 포함 일본 여자랑 결혼한 커플들이 있는데 딱 한 커플 빼고 아내의 외모가 다 못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그렇게 순종적이지 않아요. 물론 일본 여자가 남자의 직업, 돈 이런 걸 보고 결혼한 건 아닙니다. 30대 초 남자가 가난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다들 월세에서 시작했고 지금도 월세 사는 커플도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화돼서 부부간의 갈등은 한국 커플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일 커플의 문제는 2세 문제입니다.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센 나라라 반일 감정 때문에 자녀 교육은 일본에서 시켜 기러기 부부를 사는 지인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온 보기 좋은 국제 커플의 공통점은 한국 남자나 외국 여자가 현지화가 됐다는 거예요. 외국 여자도 한국말을 평균 이상 하고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 남자도 아내의 나라 말을 하던 그 나라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기본 영어를 잘하고 외국에서 1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이고요. 다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에요.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여자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저들은 그냥 한국에 살았어도 잘 살았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국제 연애,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살 건지 외국에서 살 건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데 외국에서 산다면 무조건 현지 언어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현지에서 외국어를 익힐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모든 걸 아내한테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친화력이 없던 사람이면 외국에서도 친구 사귀기 힘들고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살겠죠. 한국을 좋아하고 외국인이라는 호기심 때문에 현지인들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모든 한국 남자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 곽튜브님의 영상에 현지 여자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아요. 반면 호주 타자님 같은 사람의 영상엔 현지 여자들이 다가오고 친절을 베풉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겉도는 날 보고 여자친구나 처가 식구들이 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날 데리고 다니기가 부담스럽죠. 애초에 외국 삶에 적응 못하는 한국 남자라는 설정으론 존나 잘생기지 않은 이상 외국 여자랑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이도 있고 외국어도 안 돼서 백인이나 동아시아 여자가 힘들면 차선책으로 동남아, 중앙아시아 여자가 대안으로 떠오르는데 이건 매매혼이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매매혼은 추천 안 합니다. 이건 진짜 운빨이에요. 내 인생을 운에 맡기는 겁니다. 얼굴 한번 보고 결혼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매매혼을 잘 사는 커플은 49%, 불행한 사람은 51%라고 봅니다. 그냥 내가 설정한 수치인데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서 차별을 받고 한국으로 시집와서 남편한테 맞고 시댁한테 무시당하는 동남아 여자의 사연을 자주 보면서 동남아 이주 여성에 대한 동정심과 가족 중심적이다라는 환상에 젖어 있는데 한국 남자가 외국산 김치년한테 당하는 피해는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 다들 페이스북에 푹 빠져 살고요. SNS로 활발하게 교류를 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일단 중진국 개발도상국이어도 그날의 중산층이라면 지적 수준과 삶의 소양의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는데 대부분의 매매혼은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들이는 건데 말도 통하지
통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는 상황에선 갈등이 많이 생겨요. 한국의 공교육이 망했다 해도 동남아 공교육보다는 낫고, 한국의 고졸과 동남아 국가의 고졸은 소양이 다를 겁니다. 위생 개념이 우리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삶의 차이 때문에 한국에 오면 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일단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거 외국인한테 귀찮고 힘들어요. 플라스틱, 병 이런 걸 분리수거하는 건 그들도 이해하는데 음식 쓰레기랑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건 힘들어하고요. 봉지 안에 든 음식물만 버려야 하는데 봉지채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걸 다 가르쳐야 돼요. 때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막 버리는데, 그럼 동네 주민들이 동남아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동남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이 동남아 사람들의 장단점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 영상에 나오는 거 그대로 행동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깊은 대화가 안 되고요. 문화가 다르니까 부부간의 갈등, 오해도 생기는데 2세를 낳고 나면 이제는 지역사회랑 갈등이 생겨요. 일단 앞서 말한 위생 개념이 틀려서 아이를 편하게 대충 어린이집에 보내면 깔끔하게 오는 한국 애들하고 차이가 나고요. 여자들은 매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 아이를 안아줄 때 아이의 상태를 다 스캔해요. 아이 옷, 소매, 목, 에리에 작게 필 곰팡이 이런 거 다 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잘 안 시켜서 냄새가 나면 아이를 안아주는 선생님도 힘들어요. 내가 어릴 적 경험자여서 아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 중에 위생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냥 씻고 빨면 깨끗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말려야 됩니다. 근데 냄새는 약간 그 진짜 세탁방 냄새 나는데? 야. 아, 락스 냄새 난다, 락스 냄새. 한국 엄마들 유아용품, 애들 옷을 삶고 하는 과정을 외국 여자들은 유난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기침하고 아프면 어린이집 유치원을 안 보냅니다. 다른 아이들이 전염되니까요. 근데 애가 크게 아프지 않다 싶으면 외국 엄마들은 애를 그냥 등원시키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 엄마들이랑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솔직히 이런 건 애를 안 키워본 한국 남자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의 교육열을 따라올 수가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 다문화 애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릴 적엔 다문화 아이는 엄마가 어린이집 학교 오는 걸 창피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일부러 엄마 나라 말을 안 쓰기도 하고요. 다문화 엄마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아이와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해하고 속상해합니다. 동남아 이주 여성이 한국말을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할 생각을 안 하면 그때 아기한테 맞춰야 하는 예방접종 이런 걸 놓쳐요. 한국은 저출산 국가라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혜택이 많고 공짜인데, 한국말을 모르고 사회 시스템을 모르면 누군가 옆에서 말을 안 해주는 이상 혜택을 못 받아요. 그리고 외국 여성과 결혼하면 자녀가 당연히 2개 국어를 하겠지 생각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이거 엄마가 가르쳐야 됩니다. 안 가르치면 2개 국어도 안 되고요. 엄마가 한국말도 언어를 하면 아이가 한국말도 늦어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외국 엄마랑 소통이 안 되면 한국 아빠한테 연락을 해요. 아이가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하죠. 동남아 이주 여성이 한국 삶에 적응을 못하면 한국 남자가 엄청 바빠집니다. 동남아 여성이 한국 삶을 잘 몰라서 이것저것 알려주면 이 사람들 자존심이 강해서 좀 기분 나빠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말 안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무시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라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녹아들지 않아 차별당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백인 혼혈하고 동남아 혼혈을 대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이건 다문화 아이들이 엄청 늘어나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요즘은 다문화 가정도 아이를 많이 안 낳고 이미 저출산 시대라 국제결혼 비율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애초에 젊은 인구가 적으니까 실제 혼인 숫자는 더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성과 결혼을 하면 결국 처갓집에 생활비를 보내줘야 돼요. 한국에서 적은 돈을 보내도 그 나라에서는 큰 돈입니다. 하지만 모든 다문화 엄마들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말 잘하고 한국 엄마들처럼 아이를 키우는 동남아 엄마들도 많아요. 우리 아이 반에도 4명의 다문화 가정 아이가 있는데 2명의 다문화 엄마는 아이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을까봐 엄청 열심히 사세요. 녹색 어머니에도 다 참여하시고, 한국 엄마들이 빵꾸를 내면 본인들이 빵꾸를 떼어줍니다. 이방인으로서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사세요. 시부모님 모시고 맞벌이까지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는 다문화 여자도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이런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해요. 매매혼으로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결혼을 잘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운이 좋은 거예요. 요즘은 가난한 나라도 SNS를 다 해서 세상 돌아가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한국말도 못하는데 낯선 한국에서 나이 많은 남자와 산다는 건 그녀들도 보통 여자들은 아닐 겁니다. 유튜브를 봐도 백인, 동아시아 여자와 사는 한국 남자들하고 동남아 여자와 사는 한국 남자들은 이 컨텐츠가 틀립니다. 동남아 여자와 사는 국제 커플은 한국 남자가 나이가 좀 있고요. 처갓집 고쳐주고 여자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컨텐츠인데, 시간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 같은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뭔가 자립심이 없는 느낌?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부리는 직원들, 개인사까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슨 유니세프에서 나온 구호단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렇게 사람 좋은 남자가 한국에서 짝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늘 인간극장 보는 느낌입니다. 일단 백인 동아시아 커플 기준 국제 커플 한국 남자들은 보통 이상의 외모를 가진 남자도 많고요. 그 나라에서 유학을 한 경우가 많아서 현지화가 이미 돼 있고요. 직장도 구해서 중산층인 경우가 많아요. 외모가 평범해도 대부분 친화력이 좋아요. 그리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추진력이 있어서 외국에서 뭐든 해요. 말 그대로 사막에 던져놔도 살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외국 여자와 결혼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젠더 이슈로 싸우다가 하는 말이면 뭐 의미 없는 말이고요. 실제 말뿐이지 저걸 실행으로 옮기는 남자는 많지 않아요. 단순히 한국 여자가 요구하는 게 많고 따지는 게 많아 싫어서 나는 외국 여자를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외국에서도 안 먹힐 겁니다. 인기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기가 있어요. 이 이성에 대한 원망, 미움, 적개심 때문에 반대급부로 선택하는 건 그 선택이 좋은 선택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대 때부터 한국 여자들한테 진절머리 나도록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난 한국에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지 않을 거다. 외국 남자 만나 한국을 뜰 거다. 당시엔 한국 여자들, 지금의 할머니 세대까지 남편한테 맞고 시댁살이를 피눈물 흘리며 하던 시대였고 여자들이 왜 저런 말 하는지는 이해는 갔어요. 그리고 저 때는 다들 미국과 백인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진짜 영어만 죽어라 파서 미국과 결혼해서 미국에서 사는 한국 여자도 있지만 이건 일부의 이야기고 결과론적으로 한국 남자한테 적개심을 품은 여자는 2000년 들어 허울뿐의 가부장 제도를 역이용할 기회를 통으로 날렸죠. 2000년 들어서 한국도 선진국으로 편입 중이었고 여자가 연애의 갑이었어요. 연애할 때 남자가 돈 쓰는 게 당연했어요. 1990년대 중반 이후 남자가 집안에서 힘을 잃었지만 가부장 제도가 남아있어서 결혼 시 집은 당연히 남자가 해야 됐어요. 실제 내 주변에 30대 집, 전세 자금도 마련할 돈이 없어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헤어져서 지금도 혼자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은 집값이 비싸서 결혼 시 여자도 집값을 어느 정도 보태는 걸로 알고 있고 연애할 때 여자도 돈을 씁니다. 커뮤니티 글 보면 소개팅 자리에서도 서로 마음에 안 들면 더치페이 한다는 글 보고 세상이 그새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소개팅 맞선 자리에서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더치페이 하나요? 여하튼 요즘은 여자가 많이 불리해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백인 여자 한국 남자 커플도 종종 보이는데 과거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가장 좋은 선택은 내가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할 때 그때 좋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나고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영어부터 공부하세요. 그리고 진짜 국제 결혼을 꿈꾸시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도전하시고 외국에서 좀 살아보세요. 내가 젊으면 이쁜 여자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국에서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나이 들어 국제 결혼을 생각하면 정신 나간 한국 여자보다 더한 외국 여자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저거 막 깁는 것 같은데? 날씨 좋다.